안 하고선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검색을 하고 컨택을 해보고 이랬는데 결론 내린 거는 결국은 마케팅이더라고요. 맞아. 마케팅 배우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또 언제요? 저만 아나요? 엄청 비싼 강의 투자하셨는데 이제 사업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해보는 게 목표신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을 안 해준다면 그냥 내가 나를 고용하자. 내가 나를 고용하자. 그 마음으로 이것도 엄청 무섭죠, 솔직히. 왜냐면 사업이 망하는 거를 눈으로 봤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가이시기 때문에 몇 번을 망하고 몇 번을 일어서고 막 이러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렵기는 하는데 요즘에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나는 하면 될 것 같아. 책의 힘이네. 진짜 아무것도 없이도 그렇게 하시는데 맞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이건 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의식이 좀 강화되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뭔가를 시도했을 때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내려놨거나 좀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거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켈리체님도 이제 인생에 자기가 이제 유의를 많이 버렸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혹시 뭐 워낙 절약하고 사셨으니까 뭐 그런 유의가 혹시 있었는데 이제 버렸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안 하기로 했다라는 다짐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재미없게도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바깥에 저녁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이트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진짜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도 안 가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죄송해요. 네네. 취미생활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때 밴드 생활을 했었어요. 이건 또 반전인데. 나이트는 지금 예상치 못한 단어를 베이스 기타를 나이트는 안 가는데 밴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레인보우 식스 이런 느낌인데. 이제 하드코어라고 해서 이제 밴드였어. 힙합하고 이제 락을 갖다가 섞은 맞아요. 반전인데요, 이거. 엄청 완전 요소가 엄청 많아요, 진짜. 진짜 반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저는 제 흥을 다 쏟아부었고 너무 재밌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트 가고 막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여가 시간에나 뭐 이제 뭐 취미로 따로 뭐 하시는 거는 뭐 지금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제 애를 봐야 되니까. 부자 아빠님은 뭐 유의를 버린 게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술을 끊었거든요. 작년 12월. 안 믿는데. 저번에 끝나면 바로 먹었어요. 이게 그래도 뭐란 줄 알아? 술을 끊었는데 회사 동료들하고 막 끊었어요. 제가 회사 동료들하고 주 3회 이상을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20권 챌린지 하면서 그때 끊었거든요. 먹을 시간도 없었죠. 먹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먹게 되면 하루 반나절이 제가 시간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좀 출발선 늦게 선 그 출발자라고 생각하고 좀 달려야 될 타이밍인데도 술을 마시게 되면 하루 반나절이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술을 끊자. 대신에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저녁 먹으면서 반주나 한 잔씩 하는 거는 먹고 끊었습니다. 하고는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 또 한잔 해야죠. 두어 번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하나 그래서 눈치를 보셨구나. 두어 번 먹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낚시도 좋아했는데 아. 낚시도 이제 취미생활에서 제외를 시켰고 지금은 술, 담배, 낚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그때 그 이거 보고 넷플릭스를 끊었거든요. 지금 뒤집지 마요. 아니 카지노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맞아요. 스크린도 끊었어요 참. 아니 저기 영상물들.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드라마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드라마를 안 보면 안 될 정도의 그 다 봤는데 지금은 이제 볼 시간조차도 없지만 안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가 읽을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핵심 가치를 찾아라. 네, 맞아요. 혹시 핵심 가치가 어떻게 되세요? 핵심 가치가 몇 가지가 나왔죠? 60개 중에서 네. 5개 선별해라. 10개 추리고 5개 선별해라. 저는 이 책을 좀 한참 전에 봤었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적어놨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난 후기 같은 거. 근데 거기도 제가 핵심 가치 5개를 골라놨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그걸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북토크 하면서 이제 제가 또 핵심 가치에 대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분류를 했는데 그때 넣어놨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내가 이 핵심 가치라 생각했던 거랑 지금이랑 이제 그 전 거랑 비교를 했는데 나는 똑같구나.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구나라는 걸로 오늘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핵심 가치라 생각하는 게 5가지가 건강, 부, 자유, 안정감, 마지막 뭐게? 가족. 아름다움 있어요 여기?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뭔가 좀- 있네. 여기 있네 아름다움이. 근데 팬님도 여기 적어놨어요. 네네. 팬님이랑 같이 같이 봤는데 네. 여기 아름다움 있으세요. 있으세요. 가족, 분들은- 자유, 믿음, 만족감, 아름다움. 그래서 팬님이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네. 그거 발레 다니신대요. 오. 목이 길어졌어? 막 이러면서. 고케이님 어떻게 되세요? 핵심 가치가? 저는 적어놨는데 보니까 용기, 도전, 가족, 자유, 열정 이렇게 5개가 있네요. 나 진짜 틀리구나. 다 부자님 틀리네. 어떠세요? 저는 도전, 가족, 자유, 건강, 부. 3개 똑같다. 3개. 저도랑 되게 똑같네요. 캐시카우님은 저는 성취, 공헌, 성공, 성장, 도전. 도전 하나 똑같네. 와 그럼 다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남자들 도전 있고. 네. 뭐라고 하셨죠? 저 건강, 부, 자유, 아름다움, 안정감. 자유 하나 똑같다. 그 아까 뭐라고요? 젠젠님은 덴덴님. 저는 가족, 믿음, 용기, 성장, 부. 성기랑 가족은 똑같네. 와 진짜 다 틀리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기하다.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어떻게 가족이 없어? 아니야. 아니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있어요. 10개 중에. 가족이요. 네.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단순해진다 했잖아요. 달라진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목표와 꿈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20살 이후에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서 제가 꿈이 없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진짜 제가 어디서 논문을 봤는데 우울증이 생기면은 사람의 뇌가 실질적으로 쪼그라든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버퍼링도 많이 걸리고 이러는 게 이게 심해지면은 말도 되게 많이 더듬어요. 말하는 것도 말하는 도중에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뇌 세포가 이제 죽은 거겠죠. 줄어든다는 거는. 네, 그래서 언어 소통이 잘 안 됐었어요. 초창기에는. 네,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그리고 난독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나마 위로를 받았던 게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었는데 글씨는 읽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무력한 거야. 난 뭐 이제 아무것도 못하나? 네. 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하나씩 네네. 떠올렸던 게 뭐냐면은 제가 고3 때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지금 이름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름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 이름을 바꿀 때 동사무소인가 어디에다가 그 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그 사유를 쓰라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네 이름을 네가 바꾸는 거니까 한번 써봐라. 썼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꾼다고. 예. 왜냐면 그 예전 이름이 애기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애기 이름으로는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떠올렸던 사업이 뭔데요? 어떤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그냥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네, 사업에서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근데 이제 거죠. 장재님은 안 해본 게 없으시네. 그러니까요. 기타부터 시작해서 기타도 쳐보시고 절에도 들어가 보시고 이름도 바꿔보시고 뉴질랜드도 가보시고 그러니까 시선수도 진짜, 해보시고 대단하시다. 야, 약간 보니까 뭐 까짓 거, 그 까짓 거 이런 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아까 용기 있었어요? 용기? 용기 있네. 용기가 좀 있으셔. 제가 제대로 봤네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심해 소유자. 무서움은 되게 많은데 그 순간에 이렇게 저지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순간에 이렇게 딱 평소에는 막 쭈구리처럼 어떻게 막 이러다가 그 사람 보면 순간 칠 사람이네. 그래서 신랑이 네. 잘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급발진을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대표적인 있어서 급발진이 뭐예요?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없었죠. 그러니까 급발진 네.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잡아주니까. 뭐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몰래 세계 취득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투자해야 돼.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종류별로 소형 아파트, 도생, 분양권 한 개씩.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은 제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게 이 이상은 아직까지는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게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로소득만으로는 내가 뭐 두세 개도 아닌데 어떻게 해? 안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밖에 없구나. 이게 도달이 돼서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고 또 저지른 다음에 뭐 나중에 좋은 게 나오면 또 예. 저지르는 거죠. 예, 예. 지금 머릿속에서 얘기하죠.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을 나 방금 아까 화장품 전공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화장품을 전공하셨으니까 또 그런 쪽의 사업이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딱 네. 끝까지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이 커요. 예, 예. 지금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손을 대보다가 예, 어느 정도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게 딱 어느 정도 수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을 엮어서 그걸 예,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조. 저희가 네, 네. 만들었었거든요. 예. 컨셉 같은 거 있어요? 딱히 컨셉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살진 않아요. 막 사시는 분이네. 뭐 막걸리 사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저자님도 결국에는 사회에 네, 공헌하라는 맞아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좀 크게 잘 되신 분들을 보니까 뭐 내면은 잘 모르겠어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부를 하는 거에서는 근데 진짜 그런 기부라든지 이런 걸 진짜 요즘엔 필수로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나도 언젠가 저렇게 기부할 맞아요. 날이 네.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고 예. 책에서도 나왔던 게 네. 돈을 가둬놓으면은 돈이 다 나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나한테 들어온 어. 돈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수 네. 있게 하는 게 진짜 부자의 덕목이라고 나오는 건데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래도 목표가 있다면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혹시 뭐 올 초에 생각했던 목표랑 뭐 지금 현재의 목표가 끼셨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목표대로 이제 그냥 쭉 가시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은 올 초는 그렇게 뭐 특별한 목표가 있거나 그런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는 올해 그러니까 나만의 브랜딩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나만의 브랜드. 저랑 뭔가 협업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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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올해 저는 들어서자마자 그때 페니님하고 영상 찍었을 때 책 100권 읽고 저의 정체성을 찾자 딱 그거였거든요. 네,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토크도 하고 있고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독특한 아니면 책을 안 읽어요.
진짜 자제했으면 좋겠죠. 너무 감사해요. 네. 억지로 맞아요. 이런 억지가 있어야 돼요. 네. 뭐가 억지가 있어야지 끌고 가지 아니면 네. 부자파님도 이 북토크 덕분에 만나지 워낙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부자 아빠님 올해 어떤 학원 하셨죠? 그때 우리 다 학원 근데 북토크 초반에 했잖아요. 이거 하면 읽어주시죠. 아니 이게 웰싱킹 있고 아니, 이제- 학원 하시고 이제 웰싱키고 이제 이건 화건이 네. 아니라 이게 네.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 오. 상상이 되는 걸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적으신 거예요? 적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줄 정도는 지금이 네. 이제 이루어져 비슷하게끔은 이제 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옆에서 읽지 못하겠어요. 읽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게시판에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 2줄이요? 그 5줄이에요. 아, 뮤디까지 다 이거요? 5줄인데 두 줄이 끝나는 거야. 두 줄이 완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완성된 거는 방 안에는 등기 서류 책장이 있고 지역별로 나열되어 있다. 와. 꽤 많을 것 같아요. 등기 서류가 지금. 아니, 지역만 알았어. 엑셀 파일은 매물의 상세 정보 재계약 일정 알람이 뜬다. 되게 상세하게 우와. 적으셨네요, 네. 진짜. 정말 시각화를 제대로 하셨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뤄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와 재계약하려 여행하듯 다니며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고 온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네. 회사에서는 부러움의 무리와 시기 질투 무리도 있다. 퇴직을 축하해주며 성공 비법을 듣고 싶어한다. 아, 그 무리들이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 마지막에 앞번인데 이게 너무 퇴직을 축하해주며. 그래도 5개 중에 3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너무 수승인 것 같아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아니 진짜 생기잖아요. 그럼 진짜 그만두게 돼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내 미래 모습을 상상해봐라 해서 그냥 휴갈기를 그냥 막 써내려간 거고 구체적인 학원은 뭐 저기였어요. 이제 27년 10월 2일 안에 부동산 50채랑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 뭐 이거였는데 결국은 이걸 시작으로 책과 강연하고 아이들한테 자본교육이나 금융교육을 하고 부의 대물림이 되는 가문을 이룩하겠다가 그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의 대물림 말고 부의 대물림을 하자. 너무 그게- 멋진 아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너무 부러운데요? 지금 뭔가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대신하신 것 같은데 요것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겠다. 쇼츠 하나 만들어주시죠. 쇼츠? 네. 아까 3번째가 2번째에서 되게 공감하시는 게 와이프 아내랑 네, 같이 맞아요. 네. 자산을 취득하면서 여행 다니는 맞아요. 네. 임장 여행 다니고 싶구나. 네, 제 꿈이 그거거든요. 애기랑 이제 아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신랑한테. 저도 포기했어요. 네, 여행 다니면서 애기랑 놀고 있어. 난 부동산 갔다 올게.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래요. 근데 막상 말지 이거 살까 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 네, 설득하기가 쉽지가 그쵸. 않더라고요. 뭔가를 하나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면 맞아요. 네. 성과가 있어야지 설득이 되지. 네. 네, 쉽게는 안 변하지. 한번 손 잡고 다음 부자사관학교 같이 오세요. 혜민님 이번에 다니신 여행 코스 오. 우리도 국내에서 한 번씩 팬님이 가이드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좋을 것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행 가는 코스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죠? 기사는 흔히 형님이 하시고. 임장 느낌도 나고. 그죠? 짠 느낌. 오 재밌겠다. 부따님도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 같이 이제 다니면서 펜션 하나 잡아가지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놀게끔 해주고 엄마 아빠들끼리 세미나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세미나, 좋겠다고. 맞아요. 아, 진짜. 좋죠. 한번 진짜. 기획해볼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팬님 보고 계시죠? 한국말로 해주세요. 카오님은 그러면 올해 바뀌신 게 있나요? 학원에 대해서? 네. 일단 저는 학원을 이 책을 딱 처음 읽고 네.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로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그 저 전화번호가 3750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 맞아. 네, 37년에 아, 2037년이니까 앞으로 한 14년 정도 뒤져. 네.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순자산 50억을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딱 짜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순자산 50억을 가려면은 한 50채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1년에 한 3채 정도씩은 사야겠다. 초반에는 이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사다가 그거를 좀 늘려나가는 거죠. 소형 아파트에서도 좀 큰 입지가 좋은 수도권으로 와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올해 초에 작년만 올해 초에 그런 식으로 확언을 하고 계획을 했다가 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소형 아파트를 처음에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계속 들어서 돈을 차라리 모아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그러려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네. 아파트를 갭 투자하려면은 또 전세가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네, 막 비슷해요. 뭐 주말에 좀 쉬는 날 있으면은 막 쿠팡 물류 알바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한 2주 전부터 네. 책을 그때 딱 50권을 읽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 동안 50권 딱 읽으니까 아 역시 그래도 과거에 있던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과거에 진짜로 그 부를 이룬 선배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형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소형 아파트는 좀 더 아직 거품이 많이 있다 생각했는데 올해 한 2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좀 거품이 거치는 것 같아갖고 소형 아파트 위주로 올해 3채 정도를 매수를 하고 그럼 얼마씩 들어갈 거예요? 계획은? 일단은 최대 1,000 생각하고 있어요. 최대 1,000. 최대 1,000. 한 채당 최대 1,000. 경기권으로? 아니요 경기권은 없죠 지금. 일단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위주로 보고 있어요. 경기도도 보고 있고 뭐 청주나 천안이나 말씀하신 원주도 한번 보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좀 큰 도시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또 계속 뭐 유튜브나 아니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방 도시들은 소멸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50만 이상의 뭐 상업 단지도 구축되어 있으면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올해는 3채를 매수를 할 생각이고 어쨌든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제가 확언했던 게 1년에 3채 정도씩 매수를 해서 3750을 이루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언을 했습니다. 와이프분이 허락했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딱 50권 읽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 전까지는 계속 안 된다 얘기하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살지 뭐 할지 얘기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고 거죠. 이제 뭔가 투자를 할 거 잘 기존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내가 이 과정들을 내가 습득하고 내 걸로 체득한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 될 것이다. 여기 싱킹에 나와 있거든요. 30대에 그 분야 최고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부동산. 이렇게 내가 이 부동산 분야에 최고가 되리라. 여기 있다. 294페이지. 여기 적어놨어요. 부동산이라고. 직업의 롤모델 또는 멘토에게 배워서 내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인생을 꿈꾸는 산 준비 과정이다. 이 페니님도 그렇고 페니님을 보니까 부동산보다 사업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브랜딩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관광 통역사 본인한테는 자격증이 2개가 있대요. 교직하고 관광 통역사. 근데 너무 이게 잘 따놨다고 관광 통역사 자격증을 이제 해서 바로 돈을 벌고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밸런스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팬님한테 배운 거는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내면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관을 배웠죠. 근데 달팽이 부동산 소장님을 보면 첫 번째 뭘 배울 수 있냐면 땅의 가치를 보는 눈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뭐냐면 삼성을 한 바퀴 돈대요. 사진 찍고 지금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기동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뉴스 보고 블로그 쓰시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싱어의 그 책하고 똑같아요. 제가 발표회 소장님 보면은 네네네. 제가 봤을 때 테이커인데도 다 줘요. 자기가 알고는 다 말하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분 실력은 우리 얘기해보면 알잖아. 이분 진짜 이건 찐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해서 이쪽 분야에 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장 집중하셨네. 주택을 많이 건축을 하신 분으로 이제 유명하시고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업계 최고의 롤모델한테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나 이번에 최고가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게 걱정이 없어졌어. 어떤 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스터디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데이터 분석가예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예전부터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 많으셨거든요. 아 진짜요? 오. 본인께서 회계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배웠던 것들을 부동산에 접목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하셨대요. 원래 이번에 똑같이 갖고 계시더라고. 네, 원래 하시던 분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거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삼토시 그분이랑 잭팟이 그 두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두 분이 굉장히 여기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로 이제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도 회사에서 하는 일이 좀 그런 일이랑 비슷하고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신호들이랑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이랑 비교해서 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남사 이번에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 오픈마인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확 그 호재가 뜨면 이게 확 올라간다. 그쵸.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10년간 식는다. 그리고 실제로 땅 매입 이후에 개발 행위가 들어갈 시점에 살짝 반등한다. 그때부터 쭉 올라갈 거다. 요 시간이 사실은 7년에서 10년 걸리잖아. 이번에 남사 다들 뭐 난리 났다는데 웃음네. 네. 지금 빠져나와. 딱 그 데이터로 해서 이제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는 들어갈 타이밍 때 또 해주시면은 그렇죠. 비교할 게 많죠. 네. 예를 들어서 고덕 신도시도 그때 발표했을 때 2010년에 발표했다고 치면은 그때 아마 태평 아파트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맞아요. 그때 그것도 올랐다가 장기간 하락했었는데 조심해야죠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시 또 뭉쳐보죠. 다시 원점. 오늘 웰싱킹에 대해서 한 거 맞죠 저희? 네, 쨍 이야기. 중간중간 껴서 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금 젠제님께서는 웰싱킹을 읽고 어쨌든 많은 변화를 이루셨고 또 공감이 많이 가셔서 엄청 이 책에 제가 웰싱킹이 보죠. 도화선이 됐다. 네, 도화선이 되신 것도 같고 뭐 켈리챗님한테 이 영상을 한번 던져주고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한번 날려 보내드릴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웰싱킹도 네. 마지막에 보면 네. 물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을 끌어당기는 게 이제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다 흐른다라고 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편집 잘해서 한번 다이렉트 보내보겠습니다. 네. 기쁘실 것 같은데 이게 웰싱킹으로 저희가 따로 이제 북토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젠제님의 또 스토리가 또 여기 입혀졌고, 네. 어쨌든 오늘 참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그 생각하시는 이제 큰 그 그림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그래도 끝나기 전에 뭐 네. 책 하나 소개시켜주고 저희 다음번에 또 책 하나 읽어야 되는데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으실까요? 혹시 이것만 읽으신 거 아니죠? 인상만 읽는 사람이 이거 너무 빠져계신 거. 웰싱킹을 보잖아요. 파리에서 도시락 판 여자 이거 봐 이런 거. 네. 내가 삶을 다시 살아간다면이었나? 그 확실한 플랜을 네, 저 알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 분당 사장님이 그거 엊그저께 블로그에다 올리셨는데 맞아요. 네네네. 내가 루게릭병 네. 앓으시는 아. 정신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단단해져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에서 엄마들한테 너무 많이 당하면서 아 진짜 이거는 네. 나중에 또 따로 들어봐야겠네. 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단단해져야 된다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제목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만일 내가 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자는 김혜남님이십니다. 나중에 또 이분도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저희 그 젠제님이 소개해주신 책으로 또 토크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젠제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